네, 개성공단 철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추방 통보에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첫날입니다. 다음 날 바로 가서 근로자들 임금 대충 정리하고 이제 사업체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북한이 아예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건데 우리 거 마음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나간 것 같은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예, 어쨌든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지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내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우리가 그 철수 이 잠정 폐쇄를 전면 폐쇄를 발표했을 때 벌써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잡돌이를 하고 그냥 몸만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 생산물, 어떤 기업인은 보니까 60억 원어치 의류를 생산해 놨는데 한 가지도 들고 오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뭔가 원래 공짜를 좋아하는 북한이다 보니까 그냥 먹으려고 잡돌이하고 발표할 때 조평통에서 이것을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넘긴다. 이것은 결국 당국에 귀속시킨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북한 정부 당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국에 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만 동결이지 벌써 한꺼번에 몰수해버린 자신들이 입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참 이것은 북한이 얼마나 이 남북 관계에서 그 어떤 북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도 좀 많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정말 묵묵히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생산하고 정부 믿고 일하던 우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단 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만 이제 1조 원 이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엔 또 이제 완제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요. 또 바이어들하고 지금 약속한 게 있죠. 매 달달이 얼마씩 주기로 돼 있고 이런 거 이제 기업의 신뢰가 하락이 되고 또 그거는 나아가서 국제 기업들하고 이제 외국 기업들하고 이제 바이어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는 또 국제 사회에서 이런 신뢰도 하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체들이 5천여 개의 기업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협력업체들도 당연히 줄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유무형의 이런 까지 계산을 한다면 2조 원은 훨씬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게. 그리고 이게 언제 개성공단이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남북경협 보험금에 가입한 기업만 대상이 되는데 가입한 기업도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혀 1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상도 한도가 있습니다. 완제품이라든가 원료 자재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예. 단지 설비 투자. 그 투자의 90%까지 한도를 정하고 그것도 금액은 70억 원까지다. 그런데 70억 원을 넘어선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0억 원, 수백 원을 투자한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70억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설비 투자에 대한 것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정말 상당히 많다. 보험을 왜 한 50%밖에 안 들었나라고 또 이렇게 들어봤더니 지난번에 개성공단 중단됐다가 보험금 받았잖아요. 네. 예, 일부. 근데 나중에 다시 재가동될 때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 돌려줬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자금이 또 부족해지고 이런 불편함이 또 있었던 것도 업체들의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2013년도 중단이 됐을 때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때 8월 14일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개성공단은 폐쇄라든가 이렇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남북이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상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경협보험금에 가입하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가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 눈물이 나는 일인데 그런 기대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는 그 기계 그거 뭐 뜯어가기도 힘들 거고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 뭐 물건 갖고 못 나온 거는 원통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우리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몰수란 말은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왜 금강산 관광호텔 그냥 거의 지금 뭐 뺏기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예, 지어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비 투자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단전 단수가 다 끊겼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전에는 일단은 그게 뭐 북한에서 준다 하더라도 설비가 고철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녹슬고. 그게 다 녹슬고 뭐 고철 덩어리가 될 뿐더러 그다음에 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뭐 개성 인민위원회에다가 지금 관리를 이제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리라고 할 때는 이미 뭐 소유라고 할까요? 그냥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말은 지금 뭐 동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몰수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몰수나 똑같은 현상이다. 예.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라든가 그 미사일 개발 문제를 북한이 이제 뭐 가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정말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안이 있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가 없겠죠.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 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자산들은 그저 고스란히 북한 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 좀 잠시 뒤에 본다 하더라도 전기가 차단되면 개성 주민들도 전기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기, 수돗물 이게 다 거의 뭐 한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끊기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이제 경제가 마비된 게 고난의 행군 뒤부터 경제가 마비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전기하고 원자재가 없어 마비됐고 개성공단은 결국 우리가 전력, 수도 또 원자재 다 되고 그냥 북한은 인력만 들어와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도 우리 김 박사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포기하면 개성공단은 언제든 문을 열지만 북한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걸 포기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개성공단 역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재개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저걸 지금 동결하면서 군사지역으로 선언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저 공단은 뒤로 뺀다. 이런 계산하에 군대가 진주에서 군사지역으로 하고 아마 기계나 모든 설비를 개성 시내 쪽으로 뽑아갈 겁니다. 북한은 원래 개성 자체가 건국 이후부터 뭐 일제 때부터 이제 또 그전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이것이 상업이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북한에서 경공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가 개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난행군계 다 무너졌지만 아마 이번에 개성공단의 그 설비, 자재, 뭐 섬유, 이런 신발, 이런 생산시설들을 가져가면 북한에겐 막대한 이익이 되겠지만 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북한에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고철이 되는 날이 멀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때 아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던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시리아 내 적대 행위를 일주일 안에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적 시리아 지원 그룹 회의 결과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로 유럽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가 일주일 안에 내전이 좀 종식이 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공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 도시예요. 사실 경제 특구는 아니, 뭐 개성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끊겼다. 갑자기 전기를 어디서 끌어옵니까? 상당한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에서 남는 전기 같은 경우는 개성 시내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개성 시내 주민들 공급뿐만 아니라 개성시 공장들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머지 공장들. 예, 나머지 공장들도 네.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기가 끊김으로 해서 북한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결국은 개성 시내만큼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자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맨날 말하는 자력갱생. 예. 그렇게 돼서 각 도는 도별로 자체로 어떻게 하나 공장을 돌리고 뭐 북한에서 말하는 발동발전에 자체 발전을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또 그다음에 뭐 화력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자체로 뭐 현금을 줘서 뭐 배선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개성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특혜를 받은 셈이에요. 주민들은 물론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도둑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선만 도둑전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다 도둑질해서 전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도 엄청난 도둑전기가 개성시내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가면 개성시내 공장도 그 전기를 도둑전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돌렸었는데 이렇게 오늘부로 이렇게 끊어짐으로 해서 공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죠. 근데 12여 년 동안 지난 시기 12년 동안 개성시는 개성공단이 이렇게 기대면서 아무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개성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성시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흔히 뭐 경제에서 말하는 톱니 효과라고도 하죠. 이게 한번 이렇게 살던 사람은요. 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40평짜리 아파트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못 간다고 전기 공급 받고 나름 현대화된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게 끊긴다. 더 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충격이겠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공장이 돌아 안 가면 추궁은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개성시내라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북한에서는 최전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국경지대 뭐 무산이라든가 양강도 해산이라든가 이거는 북중 국경지대 사람들은 별로 도움을 안 되지만 이 남한하고 재전연을 이루고 있는 개성시내만큼은 과거에도 공급을 엄청 잘해줬어요. 예. 그러다가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국가 공급이 끊겼죠. 개성공단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황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기대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생계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막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번에 일본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폭락했던 5%까지 폭락했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이 3%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15,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3%가 급락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일본의 경제 전망이 좋지 않으면서 니케이 지수가 이틀 전에 이미 5%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3% 폭락세로 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개성공단을, 그러면 그 공단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다면 그 땅에 무엇이 들어설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군사통제구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군이 장악을 하겠다. 거기는 총칼 들고, 총 들고, 어제도 뭐 이미 일부 분들이 총 든 군인을 봤다고 합니다. 네. 개성공단 이제 뭐 어떻게 사용될까요? 글쎄 군용 트럭도 들어왔고 군인도 봤다 이런 증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이제 군사 지역으로 선언해 버리는데 그게 이제 원래 북한의 그 2군단 최정예 사단인 6사단이 있다가 지금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우리 한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게 참 최전연 지역이고 중요한 군사 요충지지만 당신네들한테 내줬다 이렇게 생색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6사단이라는 게 6.25 때 이제 북한군이 3사단이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왔지만 6사단은 그에 앞서서 김포를 먼저 점령한 이게 팔로군에서 들어온 사단인데 그 사단장
소장이 바로 팔로군의 그 맹장인 방호산 그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6.25 때 최초의 이중 영웅이 된 사람인데, 그런 이제 이 서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한은 그 2군단 산하에 6사단, 9사단, 8사단, 3사단, 15사단 이런 정예사단들을 배속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돼서 다시 그 6사단이 거기 들어온다. 물론 9사단하고 또 배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참 남북 통일의 실험실이 다시 또 총칼이 번쩍이는 그런 군사지역으로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 돈줄이 결국 핵무기 개발에 가는 걸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던 자리에 남북 화해의 상징이 있던 자리에 6.25 때 제일 먼저 넘어와서 김포를 장악했던 6사단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개성공단 논란이 많습니다. 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놓고도 찬반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논란은 논란대로 얘기를 하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잘못은 북한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했고 북한이 미사일 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